안녕하세요.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20학번 안혜민입니다. 경영학 전공 2학번 송진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왜 모였냐면요. 수능이 벌써 50일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시로 입학한 저희가 예비 부엉이분들을 위해서 수능 50일 전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모여봤는데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1번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셨나요? 저는 일단 정시 파이터였습니다. 정시로 입학을 했습니다. 저도 정시 전형으로 입학하였는데 저는 재수를 해서 두 번째 수능을 통해서 한국외대 경영대학에 입학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였습니다. 와,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2번 기억나는 수능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제가 어떤 세대냐면 지진 연기 세대예요, 수능.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이 밀려서 그래서 그거 한번 경험을 하고 이제 재수 때는 시험장 갔는데 그때는 또 역대 국어 불수능 시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지? 화장문을 풀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문학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거기에도 저를 구원해줄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삼수하겠네 하고 미래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수능장 썰이 좀 많은 편인데요. 제가 원래 위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이라 가지고 전날에 저녁을 먹고 체한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수능을 보러 갔었는데 또 저는 코로나 시대의 수험생이었다 보니까 아침부터 추운 겨울인데 아예 창문을 아주 활짝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히터를 국어시험 직전에 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교시 국어시험을 그 반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롱패딩을 입고 엄청 덜덜 떨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수능에는 첫 번째 수능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전날에 거의 굶고 수능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또 이게 웬일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수능 때는 그냥 하루 종일 배를 붙잡고 수능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행정을 이루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사다난한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성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번 가장 자신 있는 과목과 그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수 때 국어가 4등급이 나왔었는데 삼수를 하고 나서 100분이 99 1등급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 국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사설인강을 섭렵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다들 아시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강사님들 과목을 이제 그 강사님들 중에서도 주요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강사님은 문학 연계가 좀 이제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거 단과로 또 챙겨 듣고 이런 식으로 안 들어본 인강 강사가 사실 없었고 점점 수능에 다가와서는 사설 모의고사를 진짜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안 풀고 가는 국어 모의고사는 없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도 다 풀어봤고 그리고 제가 저만의 꿀팁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너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제 고전소설 요약 아니면 고전소설 적중 이런 거를 검색을 하시면 그거를 정말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고전시가 적중을 해주신 선생님을 만났었고 그리고 이제 요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전소설은 인물 관계가 되게 복잡한 소설들이 은근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걸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보고 잠들면은 그 수능 때 약간 이미지처럼 남아서 딱 사시남정기 나와도 이거 어떻게 됐지 하면서 조금 더 쉽게 이제 문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국어 과목에 가장 자신이 있었는데요. 저도 원래 처음부터 국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수능 국어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서는 쭉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능 국어 시험이라는 게 항상 다른 지문이 나와서 항상 새로운 시험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능 국어 시험이야말로 체계가 있고 그 체계에 맞춘 내용만 다른 지문들이 계속 출제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작 또는 언매, 비문학, 사회, 경제, 과학 등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 소설, 고전 등등 다른 제재별로 자신만의 모드를 입력해두고 그런 제재들이 나왔을 때 입력해둔 모드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국어시험은 45문항이라는 굉장히 긴 시험이고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은 그 45문제의 늪에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각각 다른 방법을 입력해 놓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네, 그러면 혹시 진영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드 중에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을까요? 요즘에는 문학이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시를 읽을 때는 그 시의 은유적 표현에 집중하면서 읽고 이 화자가 도대체 어떤 걸 말하고 싶어 하는지 계속 파악하려 하며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고전이 나왔을 때는 바로 모드를 바꾸어서 인물의 종류와 인물 관계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4번 수능 50일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2번의 수능을 치르면서 가장 아쉬웠던 과목들은 제가 원래 잘 하지 못했던 과목들이 아니라 제가 원래 자신이 있어서 수능 직전에 정말 소홀히 했던 과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자신 있는 과목들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수학에 자신이 없고 영어에 자신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수학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 지문을 하루 동안 거의 보지 않거나 그냥 대충 본 것에 의의를 둔다면 영어 시험에 대한 감을 읽기 굉장히 쉽거든요. 수능 당일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풀기 때문에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했던 과목들도 꼭 하루에 최소 30분 정도는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공부 말고 약간 생활 패턴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약간은 민망하지만 그 화장실 가는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다들 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요. 진짜 이게 아침에 화장실을 가버렸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막 애매하게 7시 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험장에 가서 이제 화장실을 가는 참사가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 낯선 화장실에서도 볼일 잘 보는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자신의 대변 패턴을 이제 좀 약간 아예 기상 시간에 맞춰 놓던가, 아니면은 국어 시험 끝나고 어차피 쉬는 시간이 좀 널널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 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특히나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국어가 첫 시험이고, 첫 시험에서 이제 기선을 제압당하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네, 대변 따위에게 지면 안 되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5번 수능 50일 전에 마음을 다잡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좀 팁처럼 말을 해보자면, 마음을 다잡을 시간에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잡혀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 불안함은 공부를 안 하는 데서 사실 오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다. 그리고 어떤 것까지 해봤냐면, 제가 짝수형이었어요, 수능이. 근데 짝수형이 불리하다는 말이 좀 많았어요. 약간 그래서 국어 시험에 한해서 5개년치 짝수형 답안지랑 홀수형 답안지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짝수형이 답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의 불안함이 싹 사라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짝수 홀수에 딱히 구애받지 않고 그냥 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미래에 불안해할 나를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묵묵히 해두면 된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영 씨는?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 편이라서 마인드 컨트롤이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저는 수능 디데이를 세지 않았어요.
어차피 수능 날은 그때 되면 찾아오는 거고 그날에 자기가 준비한 거 다 보여주면 되고 수능 디데이를 세면서 불안해하는 것은 지금 내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교실 앞 디데이나 사설 인강 사이트들의 디데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디데이들을 보면 그냥 저거는 뭐지? 저 숫자는 나랑 상관없는데? 하면서 일부러 유쾌하게 넘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디데이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아까 해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에 어떤 맛있는 걸 먹을지 오늘 하루에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번 수능장에서 해야 할 일과 마음을 다잡는 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으로 임했냐면 지금 내가 이 시험이 어려우면 전국 모든 수험생이 이제 인중땀 흘리면서 풀고 있을 거다. 이게 절대 나만 어려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수 때 실제로 나만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마음 때문에 망했다는 생각이 크게 들어서 삼수 때는 이제 내가 어려운데 너희들은 어떻겠니?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내가 한 만큼의 이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한 만큼만 하고 오자. 이렇게 하면은 또 마음을 좀 가볍게 먹을 수 있고 좀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시험장을 좀 일찍 가셔서 그 시험장마다 책상의 크기가 또 달라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지를 하나 챙겨서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제 책상이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책상 크기랑 이 시험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혹시 책상이 너무 작으면 이제 실전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넘기면서 풀어야 내가 가장 편안하게 평소대로 풀 수 있는지를 저는 미리 점검을 했습니다. 네. 저는 시험장에서 쿨한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수능날 주변 환경이 내 마음과는 다르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워하는 유형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학 지문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번에 영어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기보다는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쿨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또 모를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괜찮아. 일단 넘겨. 좀 이따 봐.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단호하게 말했을 때 수능날 모르는 문제는 아무리 붙잡아둬도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그 옆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어려우면 정말 다 어렵고 다 못 풀고 있으니까 너무 한 가지에 매몰되지 말고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고 괜찮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7번 예비 부엉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일단 진짜 하면 된다는 걸 꼭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한다라는 거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느낄 때 그래 나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 근데 이래도 안 돼? 그러면 그건 내 운명이라 치고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하는 거죠. 그냥 될 때까지 한다 이 마인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실 속일 수 없거든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고 어떤 걸 더 열심히 했고 이거는 절대 속일 수 없고 또 시험장에 가서도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또 나 스스로는 나를 절대 배신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믿고 끝까지 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0일의 기적은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수험생의 입장이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많이 공감이 돼요. 저도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수험생 시절이 생각나서 정말 아련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 것만 같고 주변에도 수험생과 선생님들밖에 없으니까 중압감이 정말 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수능 직전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이처럼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는 수능장에서 알아서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이니 제가 말한 것처럼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다사다난했던 수능을 겪고도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우리 학교에서 만나서 그때 영상에서 알려주셨던 꿀팁들 정말 도움 많이 됐다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모두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수 시작 때부터 해놨던 배경화면이 있는데 여기 지금 띄어져 있겠죠? 이게 약간 수능 별거 없네 이런 마인드를 계속 이제 상기시켜주는 배경화면이니까 꼭 해두세요. 이게 은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수능을 다 보고 이제 또 대학교 4학년이 된 제 입장으로서는 진짜 수능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진부한 멘트를 하는 어른이 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생각나는 노래가 딱 하나 있거든요. 잘 보든 못 보든 잘 보든 못 보든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이거 기억해 두시고 인생은 길고 수능은 그냥 지나가는 한순간일 뿐이에요. 그 이후의 인생은 또 각자 알아서 잘 또 꾸릴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지금 최선을 다해서 꼭 수능 잘 보시고 외대에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남은 50일 하루하루 정말 소중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외대에서 만나요. 안녕!